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 야야 나무라 바루이 세바라 사바. 둘째는 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늘 함께하고 계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있는 문제는 오욕 중에서 먹는 것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먹는 걸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몰랐던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자꾸 얘기하면 뭐 천박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평생을 먹고 살아온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는 것이 오늘이 3월 31일에다가 음력으로는 3월 3일. 여러분 3월 3일이면 제비가 돌아오는 3월 3진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그 9대 명절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님들은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그 보살님들 여인네들이 오늘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1년 내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들이 모여서 화전놀이도 하고, 화전은 꽃으로 전을 붙여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때 3월 3진에 꽃들이 만발하는지 그건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먹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청국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청국장. 근데 이게 우선 청국장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청자가 들어가니까 청나라, 중국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니냐. 근데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이고 한국 고유 음식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려장이란 얘기가 된장, 간장 했을 때 이제 고려장이란 말도 있었고, 신라에는 또 염시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자료에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청국장 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국장 그러면 뭐가 맨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세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냄새만 잘 잡을 수만 있으면은 좋은 음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하나 예를 들면 그 축구 선수 안정환이 있잖아요. 안정환이가 이탈리아에 가서 활동하고 있을 때 청국장을 우리나라 이제 고국에 그리워서 청국장을 끓여 먹었던 모양이야. 주변에서 신고가 하더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국장에 인종차별 대우까지 받고, 심지어 얼만큼 혐오감을 느끼고 주변의 이웃들이 싫어했으면 전기까지 끊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안정환이 이제 전기까지 끊어놨었다고 그래. 청국장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청국장이 우리 사찰에서 청국장을 계속 끓여 먹어요. 된장찌개 또는 청국장. 그럼 이걸 영양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콩으로 하는 거니까 콩에는 그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 40%, 탄수화물이 30%, 지질이 20% 이에 각종 비타민, 칼슘, 인, 철, 칼륨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고기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콩을 그냥 먹으면 인체 해가 이제 되는데 인체 흡수가 잘 안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청국장으로 된 콩은 균이 만든 효소덕 택에 소화가 잘 되고 콩의 영양소가 제대로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냄새, 특징은 냄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신김치를 끓이다가 청국장에 넣으면은 냄새가 조금 죽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집안에 냄새가 생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난리를 치지만은 그 맛에 또 몸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즐겨 먹는데, 그 냄새 줄이는 방법에 이제 그게 상당히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냉동 보관을 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 한 번 먹을 이제 한 끼 식사에 먹을 양만큼을 나눠서 랩으로 감싸거나 또는 지퍼팩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꺼내서 끓여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보사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끓일 때 이제 냄새를 죽이는 좋은 방법이 채소와 육수를 먼저 넣고 끓인 후 약한 불에서 서서히 가열하면서 청국장을 넣으면 된다고 그래요. 또 너무 끓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다른 방법에는 그 청국장을 끓이는 그 찌개 안에 또 생강을 넣으면 냄새를 줄일 수 있고, 또 대파와 마늘을 넣어도 냄새를 줄이고, 거기다 양파를 넣으면은 냄새가 줄여진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냥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이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 발효식품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는 발효 음식이 되는데, 장점으로 보면은 보관 기간이 오래될 수 있고, 또 유산균의 생리 활동 결과로 소화를 잘 시킨다든지, 그래서 우리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다 그래요. 그다음 건강 정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 이제 발효식품에는 김치도 있고 매실도 있고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청주, 맥주, 포도, 소주 등의 이제 주류가 있고, 식초, 나또는 또 일본식 된장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빵, 치즈, 요구르트, 젓갈, 꽈배기 이런 것들이 발효식품에 들어간다. 그냥 그런 발효식품의 한 가지가 바로 청국장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국장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국장 효능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은 아마 굉장한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방법을 잡고 청국장을 먹으면은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느냐? 저는 평생 청국장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있다. 암을 방지한다. 성분에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사포닌이 있고, 파이틱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 직장암, 위암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준다. 방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거예요. 암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다. 그다음 두 번째,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좋다. 그게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청국장이다. 근데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애국 꼬망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쭉 지나고 보니까 우리께 좋다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영양학적으로 분석이 되니까, 야, 우리께 좋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자긍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치매 예방과 뇌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 레틴이 분해되어서 생성되는 과정에서 콜린의 역할을 한다. 거기에 또 보면 무슨 치매 환자에 부족한 아셀린 콜린을 보충해 준다. 근데 이게 이제 성분에 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못 듣던 얘기죠. 아셀릴 콜린. 이것이 치매를 없애는 치료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 그냥 노인분들이 많이 잡수면 좋겠네요.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 네 번째, 당뇨 관리에 좋다.
당뇨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섬유질과 트립신 억제제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그런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당뇨 관리하는데 좋다. 청국장이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쭉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 고혈압 개선에 도움을 준다. 고혈압 환자도 많지 않습니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이 혈압 상승 원인을 억제해주고 있다. 안정적인 혈압 유지를 돕는 자연식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발효식품이니까 더구나 콩으로 만드는 음식이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간 기능 개선 및 숙취 해소에 좋다. 숙취는 뭐야? 술 먹고 이제 후유증이 오는 거에 대한 해소가 된다. 알코올 분해를 돕는 비타민 B2가 많이 있다. 그 다음 간 해독 과정에 필요한 필수인 아미노산이 함량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간 기능 개선과 숙취 해소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요 얘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일곱 번째까지 갔어요.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제 레스틴이 내장에 돼 있어서 독소를 제거하는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타민 E와 B군이 피부 탄력과 재생을 돕는다. 그러니까 청국장이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좋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보셔야 우리 음식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방지하는. 전에 저기 어디 가다가 세종시 지나서 가다 보니까 프랜카드에서 서비스였더라고요. 청국장 판매합니다. 식당에서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들어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청국장을 끓여서 내놓는데 맛있더라고. 냄새도 안 나고. 그걸 여러 개 사왔어요. 이제 1인분 요리 분분 모양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 개 사왔는데 그것도 갖다 먹으니까 맛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그 냄새를 줄이고 맛있게 하는 방법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다음 여덟 번째,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뭐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좋은 효과가 있다.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K의 흡수율이 정대되게 시키는 것이 청국장이다. 노년층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 식품들이 어떻게 보면 약을 먹으면요, 약을 또 해독할 수 있는 또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연식품이 우리나라 이제 그 조사님들 슬기가 얼만큼 위대합니까?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그다음 아홉 번째, 심장병 및 돌연사 예방에 도움을 준다. 심장병과 심장병이나 돌연사, 갑자기 죽는 걸 돌연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병에 도움을 준다. 근데 바실로균의 단백질 분해 요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균이, 그러니까 바실로스 균이 단백질 분해 요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장병 예방을 한다. 심장 건강 유지에 중요한 식품이 된다. 이거 갈수록 이 얘기, 여러분 얘기 들어. 갈수록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좋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열 번째, 이제 심장병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그 왜 그러냐?
철분과 비타민 B12, B12의 조화로 조혈 작용을 강화시킨다. 그 악성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 앉았다는 핑 돌고 피가 모자란다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빈혈이 있는 게. 기립성 빈혈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뒤를 돌아보면 팽 도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기 비타민 B12의 조화로 조혈 작용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들어봐. 지금 10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우리 식품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전에는 그저 애국 요리가 그저 최고인 줄 알았지만은 그 우리께 이렇게 좋은 거를 요즘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니까 이게 우리께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좋구나. 그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발효식품에서 나오는 거고 밭에서 나오는 고기란 얘기까지는 콩에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콩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간장도 담가 먹고 된장도 담가 먹고 고추장도 담가 먹고 이게 청국장도 해서 먹고 이 활용 방법을 참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하여튼 도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쭉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런 문제를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보기로 들어간다든지 BBS 불경선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은 재방송이 되고 거기 쭉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가서 보시고 또 여러분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청국장을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보살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못 보신 분들 또 이제 그냥 먹는 거니까 그런데 관심이 적게 먹긴 먹되 세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예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지혜를 주기 위한 불교니까 이런 것도 오욕이 재색식명수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활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오욕의 재색식명수 중에서 지금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또 이제 꼭 뒤에 가서 필요한 거예요.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조절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발효식품이라는 게 균을 배양해서 하는 거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박테리아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니까 가스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실내하는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죠. 과도하게 그 또 청국장을 맨날 먹으면 안 되죠. 그것도 진리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먹다가 뭐 며칠에 한 번씩이라든지 청국장을 이제 해서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다 해서 계속 먹어도 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양을 조절해서 먹는 것도 좋다. 콩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 전해 보니까요. 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람 복숭아 그 과수원 근처만 가도 이렇게 이제 몸에 나고 알레르기가 이제 생기고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근데 병원 다니는 것보다 이런 게 식품으로 해서 먹는 거로 해서 내 몸을 잘 갖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유지가 바로 돼야 우리가 생활도 여유롭게 잘 살 수 있고 불교 포교도 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 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은 청국장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으면서 놀랐던 것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우리나라 식품이 이렇게 훌륭하고 좋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시간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항상 궁금한 게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특히 기제사에 관한 문제들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복잡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모시는데 이제 안 모셨으면 제일 좋다고 느끼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자손된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잘 지내고 싶죠. 자기 부모니까. 근데 이제 시집 온 이제 시어머님이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제 힘든 문제도 되고 귀찮은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제로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가레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른 고유의 예법, 그게 특별하게 대표되는 것이 기제사, 관원상제에서 기제사에 관한 문제가 이것이 가가레, 집집마다 틀린 이제 고유의 예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할아버님을 위한 제사니까 이제 음식 차리는 것도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각 가정에 속해 있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정부에서 뭐 규제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은 방법이 되고, 더군다나 또 이제 하여튼 전제를 하는 게 이제 가가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요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려가면서 제 개인의 의견도 여기에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조부모님과 부모님 제사를 함께 모셔도 됩니까? 이제 그런 걸로 질문을 해 오셨는데,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제사를 한 상에 기제사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안 된다. 제사 지낸다고 보면은 뭐 이제 합제 또는 합설 뭐 별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다고 하는 얘기가 날짜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날짜. 그럼 날짜 문제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의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귀신이 조상님들이 오는 시간이 언제냐? 그럼 공양 시간이 언제냐? 그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불교에서 각 사찰 법당에서 마지를 올리는 시간이 되게 사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9시에서 11시로 보는데 그 사시불공 그러면 불교 삶의 공양 시간이다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먹으면은 점심을 또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은 공양 시간은 점심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 축생들은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럴 때 저녁무렵 봐봐요. 방목해 내놨던 소들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난리가 나요. 먹기 위해서. 그 해질녘에 축생들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선인들 천사들은 새벽녘에 공양 시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 보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면 10시 땡땡 치면은 대개 이제 귀신이 머리 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대개 이제 자식을 해요. 원래 정확히 따지면은 12시부터 2시까지가 되겠는데 그거를 또 편의상 대개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를 자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분해를 해놓고 나눠놓고 보지만은 불교에서는 12지 간지 그러면 12로 나눠놓고 보다 보니까 앞뒤로 1시간씩 해서 11시부터 1시까지를 대개 자시로 보는데 요 시간이 해가 날짜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간이 이제 조상님들의 공양 시간이다. 그걸 참고로 아시면은 이제 제사 시간이 언젠가 하는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오늘 저녁에 제사 그러면 지금 제사 시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사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전에 통행 금지가 있고 군정 시대 그때는 군사혁명 이후에 그때 시대에서는 통행 금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제사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때는 자가용도 많지 않고 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버스가 끝나면은 통행 금지가 있고 그러니까 못 가니까 9시, 10시, 뭐 8시에 지내는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왜 제삿날이 아니다. 근데 오늘 제사 그러면 오늘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일 돌아가셨는데 내일 날짜가 밝자마자 바로 우리는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를 봉행한다. 근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밤에 11시, 12시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이제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차리는 것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또 뭐 조일시다, 홍동백서다, 뭐 동두섬이다, 뭐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편리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에서는 그래요. 어려웠을 때는 물 한 그릇 떠놓고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밥 한 그릇 떠놓고도 지낼 수 있다. 또 반찬 한 가지라도 놓고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모실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이제 어디까지의 기제사에서 모셔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고려 말에 정몽주께서 제례 규정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 이제 계급적으로 정부 관리들을 계급적으로 분류해놔요. 삼품 관리 이상은 3대 중조부모까지 제사를 모셔라. 그 다음 6품간 이상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만 모셔라. 그 다음 7품간 이하에서는 부모만 모셔라. 그렇게 이제 규정을 의례적으로 해놨던 것 같아요. 정몽주께서. 그렇다 보니 고려 말렙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민들은 너희는 이제 무시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관리직에 있는 양반들 높은 사람들은 중조부모까지 지내라. 이제 그러고 밑에 서민들이라든지 하급 관리들은 그냥 부모 제사를 모셔라. 너희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이제 습관도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1894년에 갑의경장 이후로 신분 제도가 철폐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억압하니까 못 지내게 하니까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때는 1894년 갑의경장 이후에 신분 제도가 철폐가 되니까 묶여있던 그 일종의 이제 억압으로 받았다가 보는 거니까 자유가 찾아오니까 고조 부모까지 고조까지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4대 봉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모시는 걸 이제 봉사, 4대 봉사, 3대 봉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풀려놓으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는데 대개 이제 어느 집안에서는 고조부 이상은 시제 10월 달 이제 보름 안에 되게 하잖아요. 시제에서 모시고 기제는 3대 봉사 이제 그렇게 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사람이 이제 일대를 옛날에 20년으로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뭐 18살에도 시집가고 20살에도 시집장가 갔으니까 20살이 되면은 자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또 20살 되면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40이 되면은 뭐예요? 손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되면은 60년이 한갑대가 되면은 정손자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60년이 되시면은 갈 때까지 갔다. 그 얘기는 극락하실 분은 극락했고 사람은 태어나실 분은 사람은 이미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대 봉사로 또 그쪽에 내려오다가 이제 무슨 일이 또 중간에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제사 비용에서 너무 이제 경비를 많이 쓰고 살림이 제사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이제 그럼 고조까지 4대 봉사느냐 3대 봉사느냐 2대 봉사느냐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1914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해서 공포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1980년 12월에 법률을 개정해서 기재는 조부모, 부모 제사만 모셔라. 이렇게 2대 봉사를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해줘요. 근데 이대로 따라가는 분이 없잖아요. 종교에 따라서 제사를 안 모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럼 누가 모시냐에 따라도 틀리잖아요. 제사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장손이 또 모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큰아드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아니 명이 이제 뭐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죠. 늙지 않고 젊어서 돌아가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러면 이제 장손이 장자가 장손으로 이어지죠.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쭉 있는데 나이가 많더라도 장손이 제사 지내는 그런 유교적인 풍습에서 그런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집에서 다른 불교 아니고 기독교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못시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의 신을 숭배하는 자는 뭐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고 이제 못됐다고 보니까 이제 제사를 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집에서 큰 아들이 제사 안 지내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럴 수 없다 우리가 지내자 그러고 또 지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따질 거 없이 조상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로도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유훈을 따르는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뜻에서도 제사를 모시면서 가족들이 단란하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제사를 또 모시는 집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들, 딸 둘만 낳고 그만두자. 이제 그렇게 또 캠페인도 나라에서 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집 걸로 하나만 낳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 하나를 낳아놓고 단산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형제가 없는 집안에서 딸만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할 거냐? 딸이 결혼해서 시집을 출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시집간 쪽에 시부모 제사를 모시는데 친정에는 누가 제사를 모시느냐 이거예요. 또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딸이었던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문제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등장하는 게, 그러면 설날, 정월 설날은 시집에서 하고 8월 추석에 그때는 또 친정에 가서 사위하고 같이 가서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제사를 모신다든지.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참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애동딸이 시집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친정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이 입장에서 제사를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집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나도 제사를 모셔야죠. 그런데 같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시댁의 조상님들과 친정의 조상님들이 시생을 해서 다툰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시부모님 제사는 대청마을에서 지내고, 친정 부모 제사는 마당에다 멍석 깔고 지내고. 이것도 차별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젊은 세대 애들은 설날이라는 추석날은 이제 애국하지 않습니까? 휴가가 이제 노는 날이 많으니까 여행이나 떠나고 그냥 볼차 보다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나 추석하고 설날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기제사는 또 오죽합니까? 기제사는 또 12시에 11시 넘어서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차리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과일 해서 올려야 되고, 과자 올려야 되고, 전 부쳐야 되고, 밥해 올려야 되고, 전에 올려야 되고, 이게 복잡한 문제를 또 배우지 않으면 이게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사에 쓰는 재물을 공장에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얼마짜리 재물을 보내주세요. 그거 갖다 놓고 집에서 이제 그걸 하지도 못할 뿐더러 시간도 이게 허락을 안 하니까 주문해서 갖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12시 넘어서 이제 11시 넘어서 지내면 또 복잡하니까 초정에 일찍 지내고. 근데 어떤 분들 그래. 안 지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참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떨 거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모시느냐?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느냐? 이제 기재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당신들 자손들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느냐? 그럼 이걸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율 이시 그래. 한문에 대추, 밤, 배, 감. 이걸 대개 필수에 또 올려요. 그럼 대추를 왜 올리느냐? 대추는 시가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자손 중에서 임금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가장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대추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밤은, 밤톨이 대개 평균으로 세 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삼정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우리는 국무총리, 부총리가 되는 그런 고위직의 자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밤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배는 시가 또 6개라고 그래요. 시 6개. 그럼 육조 판서. 그러면 이호, 예방, 형공. 장관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 중에서 장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감은 시가 8개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 조선 팔도 그래서 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 중에 도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명예를 얻고 부경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추, 밤, 배, 감. 대추, 밤, 배, 감. 요걸 근데 여기서 또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밤은 그 밤이 나무가 자라서 밤을 씨로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열릴 때 보면은 원 밤씨 했던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뿌리를 알아라. 조상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런 또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추는 열매가 많이 열리니까 자손 창성하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황인족을 뜻하고 깎으면 또 하얗잖아. 그러니까 백의민족, 우리 황인족을 뜻한다. 감은 접목을 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이씨 가문과 김씨 가문에서 두 가문이 합해져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냐.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모시느냐. 그러면 자손들을 위해서 모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이제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와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한 상에 모셔놓고 그럼 네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틀린 네 분의 제사 날이 틀린데 어느 날 잡을 건가 문제고 한 날 한 상에다 제사를 모신다는 것도 이건 예뻐서 잘못됐다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찰에 가서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사찰에 스님들을 찾아서 의논을 집에서 어려우시면은 사찰에서 제사를 대행할 수 있는 차려놓는 거 대행 차려놓고 제사날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요새는 참여 못하는 분들도 스님들께서 집전해서 제사를 모셔드리는 쪽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관이 제 주관이 작용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꼭 해야 된다는 규정된 그런 것도 아니고 형편상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광운사에서는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옛날에 사당을 모시고 의패는 나무로 해서 적었는데 그걸 간략하게 종이로 써서 지방글에 종이로 써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2,000 몇백 장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년 10달 모셔놓으니까 모셔놓은 분들에 대한 제사는 항상 1년 10달 여기 이제 지방에 붙어 있으니까 모시고 있으니까 항상 제사를 모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행해서 제사도 해드리고 천대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이게 10년째 지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매달 제사를 모시는 작은 할아버지라든지 또 삼촌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제사를 꼭 모시고 싶은데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절에다 연락을 하면은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합동천도를 해요. 그러면 그때 먼저 아무개 기재 지신 누구누구는 누가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 복양을 합니다. 그러고 먼저 해드려요. 그때 경비가 추가로 이제 더 받는 건 없고 그 다음에 기재 날 제사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들도 자손들 올 수 없고 그러니까 11시에 12시 사이에 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 제사다 그러면 절에서는 다음날 돌아가신 날 대개 10시라든지 2시라든지 5, 6시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개 10시에 제사를 모셔드려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하는 거지.
오전 10시에. 못 오실 때는 못 오시는 대로 해드려. 그리고 그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3, 40년에 모셨던 제사 비용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해서 모시고 있어야 하니까 참고를 대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를 모시기가 힘드시면은 또는 제물을 차리는 것도 힘드신 분들께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사당을 모셔놓듯이 비록 지방이지만은 이렇게 종이를 써붙여서 쭉 그 대신에 저게 이제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붓펜을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써요. 써가지고 이렇게 모셔놓고 이분들에 대한 합동 천도제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경비면에서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고 그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첫째 일을 합동 천도제를 모시고 그다음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그다음 기제사 날 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기제를 또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적을 두고 계신 사찰에 찾아가셔서 스님들 만나 뵙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찰에서 제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어떻게 보면 편리하다. 그러니까 새로 시집온 아까 들었듯이 시집온 며느리가 자기 친정의 제사를 못 지내면서 또 시부모 시할머니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고 배우지도 못했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사찰에서 제사를 기제를 모시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넣고 경제의 부담이 많이 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면에서 사찰에서 각 사찰 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각 사찰을 찾아뵙고 의논해보는 거 좋다. 그러니까 아주 나몰라라하고 여러분들 부모 은정경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자손이 된 입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한꺼번에 부모님과 한꺼번에 한 사람에 모신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질문을 받고 그거는 예의상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산소에 찾아가서 기제일날 산소에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주는 방법을 하고 이렇게 편리한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청토가 되어지이다. 남은 벌, 남은 성 감사합니다.